오늘은 힘 떨어진 노년층의 기력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서 노년기를 팔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온몸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돼 기력도 없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늘 골골하며 온몸은 잔병치레로 종합병원이 되고 맙니다. 노년기 삶은 하루를 살더라도 아프지 않게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아픈 것만 늘다 보니 사는 건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노년층의 기력을 살리고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 이건 무조건 꾸준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꿀팁인 건 큰 돈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오늘 영상 꼭 보시고 노년기를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어사 정성시대입니다.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은 땀을 많이 흘려서 더 기운이 없고 입맛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감소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싸울 힘이 떨어져서 늘 골골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면역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노년기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면역력이 감소해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야 감기에 걸려도 얼큰한 콩나물국 한 그릇만 마셔도 거뜬하게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감기도 남들보다 먼저 걸리고 잘 낫지도 않고 오래갑니다. 심지어 감기를 못 이겨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겨낼 힘이 없으니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나이가 들면 암에 걸릴 위험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도 몸이 노화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암으로 사망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몸은 면역력이 짱짱한지 약해졌는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유행성 바이러스 질환, 폐질환, 기관지 질환, 이런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염증성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대부분이 암도 염증으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만성 장염, 만성 위염, 관절염, 혈전,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면역 반응을 못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년에 떨어진 면역력을 어떻게 해야 다시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 종류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는 하루가 다르게 복용하는 약 종류가 늘어납니다. 이런 약들로 인해 간은 해독하느라 힘이 들고 그러다 간이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몸은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약은 없는지,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은 복용을 중단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이겁니다. 또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서 체온을 1도 정도 올리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요. 왜냐? 노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 임파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것도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특히 나쁜 자세로 생활하면 뼈에 피로가 쌓이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삐뚤어지지 않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한 첨가물이 함유된 가공식품도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알려진 영수증과 통조림 등에 쓰이는 비스페놀 A 물질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몸으로 흡수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하니 통조림이나 가공식품은 자제하고 필요 없는 영수증은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면역력과 직결되는 영양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연입니다. 미네랄 중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영양소가 바로 아연이라는 겁니다. 아연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굴, 소고기, 호두, 당근, 가자미, 현미, 치즈 이런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C입니다. 감기를 예방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도 빠른 회복을 돕는 게 비타민 C라고 하는데요. 대성포진 환자도 비타민 C를 3일 연속으로 투여하면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면역력을 올리는 식품으로 꼽히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면역의 핵심이 비타민이라고 했는데요. 그중 비타민 D는 만병통치약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항암부터 고혈압, 당뇨, 피부질환, 우울증까지 비타민 D가 다 관여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면역력을 올리려면 햇빛을 충분히 쏘이면서 산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햇빛을 보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비타민을 보충해주고 근육을 움직여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면역 운동이 된다고 했는데요. 또한 음식을 드실 때도 꼭꼭 씹어 드시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음식을 꼭꼭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으로 알려진 게 껌 씹기입니다. 학창시절에 껌 좀 씹고 다니셨다면 아마도 지금 남들보다 면역력이 짱짱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껌을 씹으면 의외의 다양한 이로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껌을 5분 정도만 씹어도 침 분비가 증가해 침 속 면역 글로불린 A가 2.5배 많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면역 글로불린 A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균에 대항하고 방어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껌을 씹을 때 침 분비량이 많아진 것도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껌을 씹으면서 햇빛을 쏘이고 걷는 건 어떨까요? 일본 와세다대 연구팀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껌을 씹으면서 걸으면 심박수가 더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운동 효과도 더 높아지고 면역력까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햇빛까지 받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껌을 씹으면 식욕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껌을 씹고 나면 간식 섭취량이 9.3%나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껌을 씹으면 무얼 먹고 싶다는 욕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려면 껌은 얼마나 씹는 게 좋을까요? 껌은 너무 오래 씹으면 턱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설탕 껌을 선택해 한 번에 10분 이상은 씹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 너무 자주 씹는 것도 좋지 않고 하루에 3-4번 정도 씹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질환과 노년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들어 잔병 치레가 더 잦아졌다면 면역력이 감소한 건 아닐까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 잘 챙겨 드시고 햇빛을 쏘이면서 껌을 씹으며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아가 부실한 노년층도 입속에서 껌을 오물오물 굴리기만 해도 침 분비량이 증가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껌 씹기입니다. 감사합니다.